민선 8기 이후에 기쁜 활약을 보여주는 기초단체는 달성군입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계획은 이게 이제 상격정사를 문화예술허브로 하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청사를 우리가 비워줘야 돼요. 근데 그 청사를 비우려고 하니까 또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또 신청사에 지을 그 기금을 갖다가 전임시장이 다 섞어버렸어. 그래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재원 마련하려고 지금 백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다 보니까 북구 상격청사를 대통령 임기 중에는 착공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말고 신청사는 재원이 마련되고 난 뒤에 착공을 해야 되니까 문화예술협의를 화원교도소 쪽으로 가자. 농산물 도매시장 달성군 합인면 쪽으로 선정을 하게 된 거는 농산물 시장에 있던 거대 카페이 있어요. 거기에 큰 농산물 업체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자리에서 이거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옮겨?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매천시장에 민선 8기 시작되고 하는데 불다운 났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옮기기는 옮겨야 되고 최대훈 또 합의면에 저 돈도 많이 내놓겠다. 최대훈 어디가? 그래서 좋다. 합의면으로 간다. 농산물 시장에 특별 감사를 지시했어요. 저 비리가 있다. 그래서 감사한 첫날 모든 농산물 시장의 그 상인분들이 이전에 동의서를 같이 주셨어요. 그전에는 검결이 반대하다가 감사 딱 들어가고 적발되면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전하는 첫날 전부 동의서를 제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전하는데 장애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합의면으로 가게 된 겁니다. 시장 임기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 TK 신공항이 처음에 이게 이전을 할 때 활주로 길이가 2.75km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활주로를 2.75km로 하게 되면 이거는 TK 신공항을 만들어 본들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활주로가 적어도 3,500m, 3.5km 이상이 되어야지 그 활주로를 통해서 미주도 가고 유럽도 가는 겁니다. 장거리 영해 운송이 가능하고 중수송지 이착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활주로를 넓혀야 된다. 그것 통과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달성 1차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은 지금 아직 그 1차 산업단지의 구지 쪽은 다 분양이 안 됐습니다. 분양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5대 신사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달성군 관광지 중에 인상 깊은 장소는 화원유원지. 시장님만의 설득의 기술,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딴 게 아니고 진심을 갖고 대하면 진심이 통할 때 설득이 되는 겁니다. 말재주로 현업에서 사람을 돌려세워 본들
도로 제자리로 가버립니다. 진심을 갖고 소통을 하는 게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터닝포인트가 18살 때입니다.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파출소를 잡혀갔어요. 시골 파출소. 옛날에 그 시골 파출소는 일제시대 수사처럼 굉장했습니다. 뭐 경찰들 힘이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뭐 잡혀가가지고 이틀 동안 혹독하게 당하는 걸 내가 봤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몇 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거 군대 갈 건 아니다. 경찰 잡으려면 뭐 하면 되나? 이런 거 검사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라이 법대 가잖아. 독일 불어를 시험을 안 보는데 쳤다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그거가 서울대학교 빼고 서울법대 빼고는 그거가 제일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나왔으니까 그 내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거는 이제 공부는 한 40%는 빵좀 먹었지 뭐. 모르니까 나머지 시험 성적이 좋아가지고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되려고 하다가 군인 가려고 하다가 집안에 사고가 생기는 거 보고 25일 전에 육사 포기하고 대학 시험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18살 때 있었습니다. 부부 갈등 경험담은 부부 싸움이나 갈등으로 이혼한 가구가 많은 현재 각시하고 다툰 적이 있느냐, 다투면 누가 화해를 시도하느냐, 갈등 요소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부부가 살면서 다툼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상하죠. 다툼이 있죠. 다툼이 있는데 우리 집은 젊었을 때는 집사람 의견을 나는 존중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그래도 입장이 좀 더 좋은 입장이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져주는 것이 집안의 평화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조금 이제 세지고 집사람이 이제 양보하는 형태죠. 갈등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갈등 관리가 되지 않느냐. 요 뒤에 보니까 피부가 좋다 그러는데 술 담배 안 하면 남자 나이가 들어서도 피부가 팽팽해져요. 담배도 내가 끊은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14년 전에 내 둘째 아들한테 야 우리 담배 끊자. 아버지 담배 핀지가 몇 년 되냐? 아버지 한 40년 되지? 그러니까 지금 3년도 안 됐어요 나는. 그럼 먼저 끊어보세요. 먼저 끊으면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그 이제 나도 담배 끊어버렸어. 그리고 제 아들은 12년 뒤에 담배를 끊습니다. 은퇴한 중장년층 인력 활용한 임금 피크제죠. 개인기업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좀 임금 피크제로 광범위하게 도입해가지고 중장년층
이제 파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발전 덕분은 지금은 달성군하고 수성구 북구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화원면에 지금 화원읍에 우리가 100만 평 정도 제2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습니다. 유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입주 희망 기업이 114%가 돼요. 착공도 안 했는데 들어오겠다는 첨단 산업들이 114%가 된 만큼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그 곧 착공해서 거기도 기회발전 덕구로 만들 겁니다. 대구의 경쟁력이 무엇이냐? 자부심이야. 사람이 살아가거나 어떤 식으로든 경쟁력을 가지려면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럼 자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을 해야 돼. 많이 알아야 돼. 모르고 자부심만 가지고 하면 그건 헛방이에요. 그래서 대구의 경쟁력은 대구라는 자부심이에요. 그게 대구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저출생 대책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회 현상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웨덴을 보면 집안 하나 가정에 자식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있어요. 노르웨이도 그래요. 핀란드도 그래요. 북유럽 삼국이 왜 이래 인구 감소가 안 하고 인구 증가가 되느냐? 복지 정책 때문입니다. 북유럽 삼국은 애를 낳으면 정부에서 키워주고 학비도 주고 보육 전부 정부에서 대신해줘요. 근데 왜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할 수 있었냐? 북유럽 삼국의 소득세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가면 한 50%에서 52%까지 원천 징수를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을 가져가게 되고 국가가 대신 살림을 사줘요. 자식을 3명을 낳든 5명을 낳든 이건 아무리 개인한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국가가 책임을 져줍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조세는 한 22, 3%? 22% 정도 되죠? 근데 그 1%만 올려봐요.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북유럽 삼국처럼 그런 육아나 그걸 갖다가 국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북유럽 삼국은 왜 거기에 대한 조세부담률이 52%까지 되는데도 그 정황이 없을까? 북유럽 삼국의 전통은 그 바이킹 국가입니다. 옛날에 유럽의 바이킹 시대에 북유럽은 땅이 척박해서 농산물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바이킹 해적길에서 약탈해서 가져오면 그걸 갖다가 마을 전체가 사유재산 개념이 없어요. 전부 공동재산이에요. 이 바이킹의 뿌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벌어도 이게 전부 내게 아니고 공동체의 재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복지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나 요즘
세태풍조가 연로족도 있고 내 인생 지금 한 번뿐인데 내가 왜 자식한테 매여 살아야 되나? 그런 사고방식이 심해진대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애착,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 그래서 최소한 육아, 보육, 그 다음에 출산 육아, 그 다음에 출산 육아 휴직제도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혀 출산 육아가 자기 인생의 그 행로를 결정하고 인생을 하는데 장애가 안 돼야 돼. 청년 일자리 정책은 순유출이 된다. 7,800명. 이게 지금 금년부터는 덜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덜 되고 있고, 또 대구 신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청년들의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그 바람에 아까 이야기했던 여론조사 지표도 압도적으로 대구 청년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만년물 하이웨이 사업은 지금 7월 며칠이나? 15일? 7월 15일 환경부 장관하고 안동시장하고 대구시장 세 사람이 MOU 체결을 할 거예요. 안동에서 우리가 직접 일급수 댐물을 대구시로 관료로 통해서 공급할 수 있게 국가사업으로 할 거예요. 달빛은 또 경유지 활용과 이 달성은 여기 욕심 안 내도 돼요. 산업선도 나오고 그리고 제2국가산단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달빛철도는 고령 쪽에 하는 게 맞겠죠. 달성은 통합인사직을 인사직별 공무원 인센티브, 달성군의 경우 시통합인사직별 공무원들에게 많은 근무량,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부족 등 기피 발령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국장이 알아서 좀 해요. 달성군 직원들에서 저연차 직원들을 위한 좋은 요즘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직 초반 면직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는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직원들한테 두 가지만 하나 있어요. 이게 내 팔자력이 하고 사니만 그렇지 않고 팔자 고치겠다고 그만두고 나가는 방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자력이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다고. 그래서 나는 팔자 고치려고 나가가지고 잘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공무원이 제일 편한 직업입니다. 제일 눈치들 보고, 나도 공무원도 해봤지만 눈치들 보고 편한 직업. 유튜브 채널이 나중에 정계 은퇴하시고 본격적으로 해보실 생각 없으신지요? 정계 은퇴하면 유튜브도 문 닫습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느 자리에 있건 공직생활 시작한 뒤에 한 40년 동안 그 직에서 그 자리에 충실합니다. 여기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죠.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대구가 정말로 달라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구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만들어야 됩니다.
잘 좀 도와주시고 특히 최재형 군수 잘 좀 도와서 지금 우리 9개 기초 자치단체 9개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달서구입니다. 제 군수는 가끔 와서 자랑 많이 해요. 저가 제일 돈 많다고. 그런데 대구시 입장으로서 너 돈 많으니까 좀 내놔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이야기야. 그래서 달성군 자체가 아니고 대구시의 산업의 심장이라는 거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